안녕하세요. 닥터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자본주의 코드입니다. 네, 갑자기 이렇게 날씨가 좀 쌀쌀해졌습니다. 날씨가 쌀쌀해지면 또 이 겨울에 배당 시즌이 또 생각이 나죠. 오늘 또 배당에 대해서 하실 얘기가 있으시다고요. 자, 겨울하면 또 배당주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제가 내년에 아주 배당률이 높은 기업 1위부터 10위까지 조사를 해봤더니 네, 해봤더니 어떤가요? 신문 기사에 굉장히 잘 정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네. 근데 다만 여기서 지금 사시는 분들이 이 수익률만 보고 사시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또 가지고 왔고, 거기에 또 숨겨진 진실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까지 한번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네, 오늘 내용도 궁금한데요. 영상 끝까지 잘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가장 궁금한 것부터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신문에 나온 1위에서 10위까지가 어딥니까? 자료 화면에 나올 건데, 뭐 1위 BNK 금융지주, DGB 금융지주, JB 금융지주, 금융지주사들이 대부분 상위에 포진해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거의 배당 수익률이 4위 이상은 9%가 다 넘죠. 그리고 그 10위까지도 7.4%에서 8.9%니까 거의 9% 가까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말씀해 주신 걸 보고 신문 기사를 보니까 우리나라도 고배당 주식이 꽤 있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배당하면 사실 저도 그런 느낌이지만 해외 유명 오래된 기업들이 먼저 떠오르거든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배당으로서의 이런 그러니까 역사나 이렇게 좀 약하다는 느낌이 드는데 이유가 있을까요? 깊진 않죠. 사실 배당하면 저는 미국 주식보다 우리나라 주식을 사실 조금 더 선호하긴 합니다. 네. 근데 일반적인 사람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보다는 미국 주식을 훨씬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죠. 네. 신문기사에도 나온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배당을 적게 줄까, 이런 이유를 다루면서 신문기사에 다뤘는데, 네. 사실 미국 같은 경우는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지 않습니까? 뭐 이름도 있습니다. 배당 블루칩, 배당 챔피언, 배당 기조, 배당 킹, 이렇게 분류도 해놓고 이름들도 있는데, 이런 기업들이 있는 이유들이 역사가 오래됐잖아요. 그쵸. 말씀하신 것처럼. 네. 역사도 오래됐고, 이게 점점점 뭐 100년 이상 지금 배당을 하고 있는 기업들도 있고요. 그쵸. 이 역사를 보면서 주식은 투자를 해야 되는데, 배당도 많이 주면서 주식 분할을 하면서 이런 것들이 계속 쌓이다 보니까 수익률도 극대화됐던 거죠. 네네. 그래서 그 차이가 아닐까. 사실 워렌 버핏도 코카콜라가 엄청나게 배당을 해주고 주식 분할을 하면서 부자가 됐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런 사례들이 많이 알려지면서 우리나라보다는 해외 주식이 좀 많이 유명해지지 않았을까, 그런 이유가 좀 하나 들고요. 또 우리나라가 또 배당을 많이 안 주는 이유가 또 있어요. 제가 보니까 우리나라 유명 기업들 있잖아요. 뭐 LG전자나 삼성전자나 이런 회사들, 유명 대기업들 보면 지배 구조를 보게 되면 대주주의 지분들이 1인 주주가 뭐 5% 넘어가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네. 뭐 합쳐도 뭐 10% 이상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열심히 일해가지고 뭔가 돈을 많이 벌고 싶잖아요,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 근데 그 대가가 이제 배당으로 받아야 되는데, 배당을 주면 다 남 좋은 일 시키는 거예요. 주주 지배 구조가 90% 이상이 해외 투자자, 국민연금, 다른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 배당을 보면 다 그렇게 나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계열사를 만들어가지고 뭐 무슨 물산이다, 무슨 생명이다, 무슨 화학이다, 이런 계열사를 만들어가지고 여기서 돈 벌어서 하는 게 훨씬 주주들 입장에서는 대주주 입장에 좋은 거죠. 그래서 배당을 좀 적게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그리고 아까 인트로에서 신문에서 이렇게 발표된 배당 수익률이 내가 실제로 받게 되는 배당 수익률과 좀 차이가 날 수도 있다고 하셨거든요. 네. 어떤 이유에서 그럴 수 있나요? 일단 제가 세 가지 이유를 꼽을 수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갑자기 기업이 자사주 매입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자사주 매입을 하게 된다면 이 자사주 같은 경우는 배당금을 주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배당이라는 거는 전체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모두에게 배당을 하는 건데, 자사주를 매입을 해서 회사가 자사주를 가지고 있다. 그럼 예를 들어 10% 정도의 자사주를 매입을 했다고 쳐볼게요. 그럼 10%만큼의 우리의 배당금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배당금이 늘어날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배당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다. 이게 우리한테 되게 좋은 거네요. 네, 아주 좋은 거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과거에 중간 배당을 했는지 살펴보셔야 됩니다. 오늘 이 신문 기사에 나왔는 이 모든 기업들이 과거에 중간 배당을 했는지 안 했는지 체크를 한번 해봐야 된다는 게 저희 핵심 포인트인 거죠. 네. 중간 배당을 했으면 연말 배당의 수익률은 그만큼 중간 배당을 했던 금액만큼 빼고 수익률이 계산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떨어지는 게 사실이고요. 네. 세 번째는, 이건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주가는 항상 수시로 변하니까 우리 매매 타이밍에 따라서 주식 배당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이런 거는 한번 보시고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신문 기사에 나온 1위 기업에 대해서 리뷰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배당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들었으니까 우리 1위 기업 BNK 금융지주는 과연 신문 기사에 나온 9.91%이 수익률만큼 줄까 한번 네.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BNK 금융지주가 지금 2022년 11월 8일 기준으로 주가가 6,550원이네요. 네. 그리고 당기 순이익도 보게 되면 금융지주사라서 그런지 실적이 뭐 양호합니다. 현금 배당도 작년에 560원 했고요. 그 이후에 중간 배당을 한 흔적이 없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 공시된 것처럼 609원을 배당할 예정인 것 같은데 609원을 배당하게 된다면 11월 8일 기준입니다. 오늘 기준은 또 다를지 몰라요. 11월 8일 기준으로 9.29% 공시된 금액이랑 조금 차이 나죠. 네. 이게 수익률 같은 경우는 주가의 변동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으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9.91%에서 9.29%로 조금 변동이 됐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 조사하다 보니까 좀 재밌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BNK 금융지주의 최대 수혜자가 누구일까요? 배당을 하게 된다면. 뭐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BNK의 뭐 이런 대주주 중에 누구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제가 대주주를 조사를 한번 해봤죠. 네, 누군가요? 대주주가 일단 외국인 투자자가 35%를 가지고 있어요. 네. 그리고 부산 롯데호텔 외 7인이 가지고 있었고 네. 국민연금 이렇게 세 부류가 대주주였어요. 네네. 근데 제가 이 롯데호텔 외 7인을 이제 네. 정확하게 좀 분석을 해보니까 7인 궁금하네요. 네, 롯데쇼핑, 롯데장학재단, 롯데홀딩스, 롯데칠성음료, 호텔롯데 이렇게 쭉 해서 롯데 계열사들이 좀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롯데 계열사가 사실상의 대주주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롯데쇼핑은 또 누가 가지고 있냐? 롯데쇼핑의 주인은 롯데지주가 40% 가지고 있었고요. 네. 신동빈 회장님이 10%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이요? 네. 어마어마하네요. 자, 네. 다음으로 롯데칠성음료 한번 볼게요. 롯데칠성음료도 롯데지주가 45%, 그리고 신동빈 회장님이 0.47%를 가지고 있어요. 이 정도 되면 40%씩 가지고 있는 롯데지주의 계열사, 롯데지주가 누가 최대 주주인지 한번 살펴볼 만 하잖아요. 네. 롯데지주의 최대 주주는 신동빈 회장님이었습니다. 와. 13.04. 네.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뉴스에서 얘기하는 지배 구조를 꼬아놨다, 이렇게 순환 출자 구조다라고 네.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쭉 살펴보니까 이게 BNK 금융지주가 배당을 하게 된다면 결국에는 돈은 신동빈 회장님한테 돌아간다, 이런 결론을 낼 수 있었습니다. 와, 신동빈 회장 완전 역시 자본주의네요. 재벌들은 이렇게 돈을 버나 보네요. 그렇죠. 롯데 네. 그래서 제가 계열사 네. 뭐 구조도를 한번 가져왔는데 네. 신동민 회장님 밑에 다 있었어요. 뭐 롯데 네슬레 코리아, 롯데 멤버스, 롯데 역사 밑에 없는 게 없습니다. 네. 여기서 배당 받는다고 하더라도 엄청나게 배당을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재미로 이거는 조사를 해봤는데 신동민 회장님 연봉이 얼마 될 것 같아요? 뭐 롯데그룹의 최대주다 뭐 한 100억 되지 않나요? 아, 네, 맞아요. 지금 이게 2022년, 그러니까 뭐 작년 연봉 기준이겠죠? 네. 한 102억 정도 연봉을 받으셨어요. 어마어마하네요. 특이한 점은 이제 여기 이재용 부회장, 지금 회장으로 취임을 하셨죠? 네. 5년째 무보수래요. 아. 이게 진짜 무보수가 맞을까요? 이게 신동민 회장님 지금 100억 정도 연봉이 있으시잖아요. 네. 그럼 여기다가 배당 수익률 제가 계산을 재미로 해봤어요. 네네. 이 세 계열사밖에 계산을 안 해봤거든요. 네네. 일단 롯데지주, 롯데쇼핑, 롯데칠성 이렇게 세 네. 개의 회사를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롯데지주에서 205억 받으셨고, 롯데쇼핑에서 81억, 롯데칠성에서 1억 3천만 원. 이거 다 계산해보면 287억이거든요. 배당으로만 287억. 배당. 근데 이게 세 개의 회사만 우선주 세 개. 뺐어요. 네, 우선주 빼고. 우선주 빼고 세 연봉도 개. 별도로 있고. 연봉도 별도로 있고. 그러니까 뭐 한 400억은 좋게 넘게 받는다. 네. 예. 이게 바로 자본주의 아니겠습니까? 아우, 좋네요, 자본주의. 정말 부럽습니다. 재벌들은 이렇게 돈을 버는군요. 네, 저도 재벌하고 싶습니다. 혹시 뭐 다른 것도 좀 알려주실 곳이 있나요? 네, 뭐 이건 재미로 조사해봤고, 네네. 그 다음 기업은 이제 2위 기업을 좀 말씀을 드리면 DGB 금융지주 말씀을 드릴 텐데, DGB 금융지주는 뭐 공시된 게 9.7% 신문기사에 나왔죠. 11월 8일 기준으로 지금 주가가 6,790원이었어요. 그리고 실적도 보면 뭐 양호합니다. 작년 실적하고 비할 바가 없이 많이 크게 떨어지지 않았어요. 조금 떨어졌다고 보시면 되는데, 제가 배당도 체크를 한번 해보니까 중간 배당했던 흔적도 없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기말 배당 648원이 다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계산해보면 한 9.5% 정도 이것도 배당을 좋네요. 받을 수 있겠죠. 네. 네,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이자 수입들이 많아져서 그런지 이렇게 금융지주사들은 올해 거의 대부분 9% 이상 배당을 하는 것 같고 실적도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혹시 신문보다 좀 이렇게 체감적으로 적게 나오는 회사들도 있나요? 네, 있습니다. 첫 번째 기업으로는 뭐 JB금융지주도 있고
지금 우리금융지주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우리금융지주가 있는데 우리금융지주가 왜 작냐? 이게 중간 배당을 한번 했어요. 실적은 작년보다 굉장히 양호합니다. 네. 4대 금융지주사처럼 중간 배당을 한번 150원 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시된 배당금이 1,078원인데 여기서 150원을 빼면 올해 예상 배당 수익률은 7.9%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신문기사에 나온 9.16%보다는 1.2% 정도 작죠? 중간 배당만큼 빠진다고 보면 되겠네요. 중간 배당만큼 네. 빠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 기업은 S오일인데 S오일은 작년에 실적이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올해도 실적이 굉장히 좋을 예정인데 올해 실적이 좋은 만큼 뭘 했겠습니까? 중간 배당을 당연히 했겠죠. 네. 사우디에 굉장히 부자분께서 주주거든요. 그쵸. 배당을 많이 합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우선주, 보통주 배당을 다 했어요. 네네. 네. 우선주, 보통주 각각 2,500원씩 배당을 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만큼 배당이 빠질 거다. 나중에 지금 공시된 게 6,923원이지만 2,500원만큼 빼버리면 우리가 11월 8일 기준으로 배당 수익률은 4.6%. 그러니까 지금 나온 게 8.9%인데 거의 반토막 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배당 수익률이. 매매하실 때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기업이 하나금융지주. 제가 좀 많이 좋아하는 기업인데 하나금융지주도 실적이 나쁘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계속 실적 좋아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중간 배당을 한번 했죠. 네. 내년부터는 분기 배당을 한답니다. 하나금융지주가. 이제 네, 미국처럼 네. 미국처럼 가는군요. 4번 배당을 네. 한대요. 할지 안 할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네. 지금 한 달 예상은 했기 때문에 했고 중간 배당을 800원을 했기 때문에 우리 3,192원에서 800원만큼 배당 수익률이 빠지는 거죠. 그러면 5.8% 정도 배당 수익률이 되겠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공시된 게 8%니까 5.85% 차이가 좀 있으니까 매매하시는데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의 대부분 중간 배당으로 인해서 신문에 나왔던 배당 수익률과 좀 차이 나는 기업들이 좀 많네요. 정말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신문도 예상 배당률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기말 배당만 받는 경우에는 이 차이가 좀 클 수 있다. 그럼 여기서 궁금한 게 생기는데요. 많은 기업들을 소개해 주셨는데 배당 전문가이신 자쿠님이시라면 네. 어떤 배당주를 내가 지금 연말에 선택해야 된다. 뭘 하시겠습니까? 신동민 회장님 따라가야 안 되겠습니까? 제가 선택하면 BNK 금융지주나 DGB 금융지주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것 같아요. 왜냐면 뭐 중간 배당도 하나도 없었고 지금 주가 상승 여력도 뭐 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회사를 선택할 것 같고 나머지 회사들은 지금 중간 배당 이력이 다 있고 주가 상승 여력도 뭐 있긴 있지만 뭐 다른 기업들보다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 두 회사를 좀 선택할 것 같네요. 오늘 신문에 나왔던 이렇게 내년 기준 고배당 회사들에 대해서 자쿠님을 모시고 자세히 좀 알아봤습니다. 금융지주사들이 높은 이익을 바탕으로 높은 수익률을 줘서 좋기도 하지만 뭐 쭉 듣다 보니까 신동빈 회장님 너무 부럽네요. 네, 정말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좀 들고요. 사업해야죠. 네. 사업해야죠. 알겠습니다. 오늘 자쿠님 모시고 배당에 대한 얘기 들었는데요.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로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